안녕하세요, 헬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 부품 교환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영상 남겼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자전거 부품 교환하는 내용, 자전거 부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추천해드리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저는 자전거를 사게 되면은 항상 교환하는 부품들이 있습니다. 거의 무조건 필수적으로 교환하는 부품들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부품 소개나 부품 교환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린 것들은 다 대부분 다 제가 자전거를 사면 반드시 교환하는 부품들입니다. 이런 부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영상들을 이제 여러 회에 걸쳐서 이제 만들다 보니까 한 번쯤은 총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올렸던 것들에 대해서 짧게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방이고 일단 제가 나가서 자전거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자전거를 구입하게 되면 반드시 교환해주는 부품들에 대해서 총정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뭐죠? 이게 체인스테이죠. 자전거 프레임에서 이 부분 뒷바퀴 쪽과 이쪽 크랭크를 이어주는 이 프레임을 체인스테이라고 합니다. 이 체인스테이는 체인이 자전거를 타는 동안 체인이 출렁출렁하게 되면 체인이 저 체인스테이를 때리면서 체인스테이에 흠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전거를 구입을 하게 되면 요 체인스테이를 반드시 달아줍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체인스테이를 달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 주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자전거를 사게 되면 가장 먼저 체인스테이를 달아준다. 반드시 체인스테이를 달아주고 당연히 체인스테이는 자전거 구입과 동시에 함께 구입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반드시 교환해주는 부품 두 번째는 이 페달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구입했을 때 들어있는 페달도 물론 쓸만하지만 저는 이제 적은 힘으로도 자전거가 앞으로 쭉쭉 잘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자전거 페달을 항상 교환을 해줍니다. 자전거를 구입할 때 들어있던 페달은 쓰지 않고 페달을 구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구입을 해준 페달이 또 튼튼하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잘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페달을 교환을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반드시 교환해주는 부품 세 번째, 바로 이 자전거 핸들 그립입니다. 그냥 동그란 그립이 아니죠. 저는 항상 자전거 그립을 교환을 해줍니다. 자전거 그립을 교환을 해주는 이유는 일단 손목이 아픈 현상, 자전거를 오래 타면 손목이 아픈 현상을 100% 없애줄 수 있고, 그리고 자전거를 오래 탔을 때 손가락이 저리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을 많이 완화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자전거를 구입을 하면 반드시 그립을 교환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자전거를 구입할 때 반드시 교환하는 부품 네 번째는 자전거 안장입니다. 자전거를 이렇게 장시간 타다 보면은 엉덩이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엉덩이가 아주 박살나는 느낌을 느끼게 되는데 저는 자전거를 구입을 할 때 항상 자전거 안장도 이런 젤이 들어있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안장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제가 대회 나가서 입상할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자전거 중량에 대해서 이렇게 몇 그램, 자전거 중량 몇 그램에 목숨을 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장에 이렇게 젤이 들어있으면 아무래도 중량은 조금 더 나가겠죠. 하지만 저는 엉덩이의 안녕을 위해서 자전거를 구입을 하면 안장을 이렇게 젤이 들어있는 말랑말랑한 안장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제가 자전거를 샀을 때 교환해주는 부품 다섯 번째는 바로 요 스템입니다. 저는 이렇게 편안한 라이딩을 추구하기 때문에
좀 편안한 자세로 자전거를 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세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뭐 손가락도 저리고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뒷목도 아프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편안한 라이딩을 위해서 부품들을 교환을 해주고 있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스템입니다. 일단 자세가 불편하다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핸들바가 낮다, 핸들바가 앞으로 많이 나가서 멀다, 이 두 가지가 자세를 불편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핸들바가 낮고 앞으로 멀면 허리가 굉장히 많이 숙여지고 손도 앞으로 뻗어지고 완전히 슈퍼맨 같은 자세가 되면서 굉장히 자세가 불편해지고 장시간 타게 되면 허리와 목과 손목과 손가락에 굉장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탈 때 편안한 라이딩을 위해서 핸들바를 최대한 너무 멀지 않게 내 몸 쪽으로 가까이 오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구입을 하고 저는 스템을 짧은 것으로 교환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자전거를 새로 사면 교환해주는 부품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 순서로 교환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품들은 자전거 살 때 구입과 동시에 함께 구입을 해서 구입한 날 다 같이 동시에 교환을 해주는 부품들입니다. 지금 일단 스템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해주는 작업은 저는 자전거를 구입을 하면은 브레이크를 왼쪽 오른쪽을 바꿔줍니다. 요즘 자전거는 구입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 브레이크가 뒷바퀴 브레이크고 왼쪽 브레이크가 앞바퀴 브레이크인데 저는 평생을 오른쪽 브레이크가 앞바퀴 브레이크, 왼쪽 브레이크가 뒷바퀴 브레이크인 자전거만 타왔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다시 왼쪽 오른쪽을 바꿔서 익숙해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사면 반드시 브레이크 레버를 좌우를 바꿔줍니다. 유압 브레이크가 아닌 경우는 굉장히 간단하게 좌우를 교환해 줄 수가 있는데 일단 유압 브레이크는 어렵지만 제가 자가 정비를 통해서 브레이크 좌우 레버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바꿔주는 것은 앞바퀴 브레이크의 로터가 보이시죠? 앞바퀴 브레이크의 디스크. 저는 이 디스크를 180mm짜리 디스크를 사용합니다. 자전거를 처음 샀는데 180mm짜리 디스크가 달려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요. 자전거를 샀는데 160mm짜리 디스크가 달려있다. 그러면은 저는 180mm짜리 디스크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180mm짜리 디스크는 160mm짜리 디스크에 비해서 내가 브레이크 레버를 같은 힘으로 잡았을 때 제동력이 12.5% 올라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브레이크 디스크를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나는 같은 힘으로 잡아도 제동이 좀 더 세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죠. 아니면 동일한 제동력을 얻기 위해서 내가 브레이크 레버를 살살 잡아도 되게끔 만들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자전거를 구입을 하면, 새 자전거를 구입을 하면 반드시 바꿔주는 부품들이었습니다. 반드시 바꿔주는 부품들과 반드시 해주는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부품을 교환을 할 건데, 요거는 당장은 아니고 좀 이따가 좀 더 자전거를 탄 다음에 교환을 할 예정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타이어입니다.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산에도 가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 타이어의 접지력이 비포장도로에서 좀 높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자전거는 구입을 했을 때 1.95짜리 타이어가 달려 있어요. 1.95짜리 타이어가 달려 있어서
요거는 좀 더 타다가 타이어가 좀 어느 정도 마모가 되고 교환할 때가 되면 2.2짜리 타이어로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타이어도 제가 자전거를 삼과 동시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보여드리자면 여기 있죠? 이 타이어도 제가 자전거 구입과 동시에 구입한 타이어입니다. 원래는 타이어도 구입과 동시에 교환을 하는데, 처음에 자전거 조립하면서 교환을 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자전거를 타보고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교환하는 것도 일이 좀 힘들거든요. 작업도 많고 은근히 귀찮기도 하고, 좀 더 기존에 구입할 때 달려있던 타이어를 사용을 한 다음에 교환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새 자전거를 구입했을 때 교환해주는 부품들과 해주는 정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 중에 추가적으로 자세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중에 핸들바가 내 몸에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 해서 스템을 짧은 걸로 교환해 준다는 얘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핸들바가 좀 높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사토리 헤드업을 사용해서 핸들바의 높이를 높이는 얘기도 해드렸습니다. 제가 완전 국토정주용으로 진짜 편안한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국토정주용으로 그냥 마련해 놓은, 저희 집에 자전거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요 다른 자전거에는 요거를 달아놨습니다. 사토리 헤드업. 제가 저 높이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오래돼서. 하지만 한 10cm 이상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사토리 헤드업으로 사용하면 저걸로 자전거 핸들바의 높이를 많이 올려줄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이전 영상 중에 자전거 핸들바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라이저바, 스템 조립부에서부터 엄청 많이 올라가죠, 핸들바가. 이런 핸들바를 사용하는 것도 핸들바의 높이를 올려서 내가 좀 더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제가 자전거 부품에 대해서, 정비에 대해서 그동안 유튜브 영상을 올렸던 것들을 간단하게 총정리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새로 구입하시는 분들, 그리고 산지 오래됐어도 제가 지금 자전거 부품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보시면 왜 그 부품을 교환을 했는지, 왜 정비를 했는지도 함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영상을 참고하시고 자전거 라이딩을 좀 더 편하고 즐거운 자전거 라이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